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로 달러 통화상은 1.08 중반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해 1.0869에서 이번 주장을 마쳤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상승 추세선을 그리며 상승하던 유로 달러는 이번 주 막바지에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1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이중 천장형 패턴을 형성하며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매에 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락세로 전환되지 않더라도 그동안의 상승분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의 조정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집니다. 굳건한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위에 살짝 걸쳐있는 유로 달러 통화상은 이중 천장형 패턴을 형성하며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전의 상승 추세선이 유로 달러의 상승을 저지하는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형편입니다. 지난달 초 유로 달러는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선을 넘어섰다가 이중 천장형 패턴을 형성하며 하락세를 형성한 적이 있는 만큼 무리한 포지션 진입보다는 추세를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통과한 유로 달러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 이동하며 이번 주를 마쳤습니다.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 부근에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유로 달러는 눌림목을 주고 다시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경우처럼 다시 하락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착실하게 상승을 이어온 모습은 유로 달러의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선을 돌파해 상승 추세를 그린 적이 없었다는 점은 유로 달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일시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순 있어도 다시 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선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일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지난 여름 이후 조금씩 고점을 낮춰왔다는 점이 유로 달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은 기준 금리 인하에 아직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유로에게 큰 부담입니다. 지난 15일에 공개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지난해 4월 대비 3.4% 상승해 시장 예상치와 부합했을 뿐 아니라 3월 CPI보다 0.1%포인트 둔화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 CPI는 지난달에 공개된 0.9% 상승보다 크게 둔화해 0.3% 상승했습니다. 이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률이 떨어진 것입니다. 목요일에 공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22만 2천 건으로 지난주 23만 2천 건보다 줄었지만 시장이 예상한 21만 9천 건을 상회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네덜란드 외국은행연합회 초청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이 올해 첫 3개월간 예상을 웃돌아 지난해 낮은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이 이전처럼 높지는 않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선 일축했습니다. 그렇다고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연준 고위 인사들은 현재의 금리 상태를 오래 유지하며 금리 인하의 신중론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면서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한 행사에서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해 명확성을 얻도록 제약적 입장을 오래 유지하는 게 사려 깊다고 밝히며 지난해보다 인플레이션 진정 속도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해 인플레이션에 대해선 여전히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4월 소비자 물가 지표에 대해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운 미래는 아닐 것이라고 신중론을 피력했습니다.
그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추세를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통화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2%에 도달하려면 수요가 더 진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서비스 부문 인플레이션을 근거로 현 금리 수준을 더 길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둔화한 소비자 물가가 더 둔화할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연준의 예상대로 경제가 움직인다면 연말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좀 더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기준금리를 20여 년 만에 최고인 5.5%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로 돌아가고 있다는 추가적 증거를 계속 찾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 메리 데일리도 한 대담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연준은 인내를 선호한다고 밝히며 현 금리 수준이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시장에서는 8월 잭슨 홀 콘퍼런스 이후 열리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다음 달 기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이자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인 피에르 분시는 한 강연에서 0.5%포인트 인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